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제2작업 목표값 찾기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값 계산에서 뒷선 함수, VLOOKUP 함수 공부했었고, 어, 어베리지, 카운트 A 함수까지 다 공부했었죠?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공백을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카운트 A 함수였어요. 카운트 함수는 특정 범위에 인수가 특정 범위 안에 인수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였고, 카운트 함수는 지정된 셀 범위에서 날짜를 포함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였고, 카운트 A 함수는 지정된 셀에서 공백을 제외한 모든 셀, 문자, 숫자, 논리값 등등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였어요. 공백을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 A 함수. 그리고 VLOOKUP 함수는 꼭 출제가 되는 함수 문제이니까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뒷선 함수는 어떤 함수였나요? 뒷선 함수 기억나세요? 뒷선 함수는 지정된 조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 열의 값들을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죠. 그래서 역할 수행 업데이트 만족도 구하기 위해서 뒷선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그죠? 자, 뒷선 함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특정 셀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특정 셀의 조건을 만족하면 서식을 파란색으로 굵게 처리해서 작업하는 내용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도 꼭 나오는 문제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large 함수, small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 통해서 함수를 이용해서 목표값 찾기에 필요한 값을 계산해가지고 원하는 값을 찾는 목표값 찾기 진행하고, 시간이 된다면 필터 작업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공부하시기 위해서 large 함수, small 함수 먼저 배워볼 거예요. 자, large 함수, small 함수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large 함수는 지정된 셀 범위에서 입력한 숫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형식과 사용 예시를 같이 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셀 범위 안에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지 그 숫자를 써줘요. 그럼 3이라고 썼으면 이 범위 안에 영역에서 세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하는 함수가 large 함수예요. 만약에 네 번째로 큰 함수를 구한다라면 4라고 인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스몰 함수도 비슷합니다. 자, 스몰 함수는 지정된 셀 범위에서 입력한 숫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형식과 사용 예시를 같이 보시면 이 셀 범위 안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것인지 그 숫자를 써주시면, 자,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는 스몰 함수입니다. 자, 사용 예시까지 보셨으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large 함수와 small 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large 함수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자, 문제는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세 번째로 높은 총점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함수 사용 예시와 형식을 보시면서 확인하셨는데, 아까 방금 배웠던 내용이라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함수 학습 다시 보시면
형식에 등호 다음에 large 함수명 써주시고 자, 셀 범위가 먼저 옵니다. 셀 범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것인지 그 숫자를 써주면 돼요. 네 번째로 큰 수를 구할 거니까 4라는 인수가 오게 되었죠. 자, 한번 엑셀 문제 풀어볼까요? 자, 세 번째로 높은 총점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총점 셀은 이 열에 있네요. 이 열에서 총점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로 큰 함수, large 함수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한번 값이 적으니까 한번 대충 추려볼까요? 제일 큰 숫자는 190, 두 번째는 270, 190이 아니라 290, 270, 두 번째로 큰 숫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숫자는 250이네요. 그러면 large 함수로 총점이 세 번째로 높은 총점을 구하라고 하였으니까 도출된 값은 250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함수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함수를 입력하실 때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한다? 네, 등호로 시작합니다. 등호로 시작해서 자, 함수명을 써줘야겠죠? large라고 함수명을 써주세요. 그런 다음 괄호 안에 이제 인수가 들어오는데 자, 친절하게 엑셀에서 array라고 배열을 정하라고 구하고 있어요. 자, array라고 해서 그 영역이 들어가면 되겠죠? 영역을 넣기 위해서 2열 2셀부터 2열 2셀부터 2열 2셀부터 끝에 있는 셀 총점의 영역 전체 다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2열 2셀부터 2열 6셀까지, 2열 6행까지 2열 2행부터 2열 6행까지 총점의 영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와야 되는 인수 무엇인가요? K라고 해서 몇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할 것인지 여기에 써주는 거였죠? 자, 세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할 것이니까 여기에 인수로는 3이 오면 되겠습니다. 인수 구분을 위해서 여기에 쉼표 입력하고 자, 돌아가서 쉼표 입력하고 세 번째라고 인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괄호를 닫고 함수를 마무리해 봅시다. 괄호를 입력해서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자, 함수는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함수식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값은 여기에 총점에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해봤죠? 세 번째로 큰 값이 250으로 나왔었는데 과연 여기에서도 250이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함수 입력을 마저 해보면 네, 총점은 250이 도출되네요. 함수식 오류 없고 잘 입력하셨고 이 영역이 먼저 인수로 온 다음에 몇 번째로 큰 숫자가 올 것인지 인수가 이렇게 인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스몰 함수에 대해서 large 함수에 대해서 배우신 거예요. large 함수. 몇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할 것인지 정하는 함수가 large 함수고 함수의 형식은 그 안에 인수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인수로 몇 번째로 큰 숫자를 구할 것인지 인수가 들어오면 된다. 자, 이번에는 스몰 함수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large 함수와 비슷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의 형식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로 낮은 총점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럼 총점 열을 한번 볼까요? 총점이 몇 개,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제일 작은 값은 205가 되겠네요. 그 다음 작은 값은 240이 되네요.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도출된다면 정확하게 도출 잘 하신다면 250이 나오겠죠. 자, 함수 형식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셀 범위 안에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것인지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자, 2라고 입력되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게 되죠. 자, 스몰 함수 확인했으니까 한번 엑셀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로 낮은 총점에 대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낮은 총점 스몰 함수죠. 스몰 입력하시고 첫 번째로 들어와야 되는 인수는 범위입니다. 범위. 자, 여기에 셀 범위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째로 작을 것인지 함수 숫자 몇 번째로 작을 것인지 그 숫자를 써주시면 되죠. 두 번째로 낮은 총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2라고 입력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영역만 잘 설정해서 입력하면 되겠네요. 총점에서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점 셀에 대해서 영역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자, 2열 2행부터 2열 6행까지의 셀 범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안에 인수 구분하시고 쉼표로 인수 구분하시고 몇 번째로 작을 것인지 개수 써주셔야 되죠. 2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면 함수가 완성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쉼표로 범위 넣어서 인수 구분하고 두 번째로 작은 총점을 구하는 거니까 2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서 함수식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함수식 잘 넣으신 거예요. 자, 함수식은 이렇게 잘 들어가졌고 그 안에 이제 함수식을 직접 넣어서 엔터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값은 네, 240이 잘 나왔네요. 두 번째로 작은 총점 잘 구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몰과 large 함수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으니까 제가 이 문제 보내드리는 엑셀 파일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서 이렇게 함수씩 각각 입력해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함수 두 가지는 공부를 마치고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2작업이죠, 여러분. 제1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이 종료되었어요. 자, 엑셀 파일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엑셀 파일 다 한번 보시면 제2작업에서 할 내용이 따로 있고 제1작업에서 할 내용이 따로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는 저처럼 화면이 크지 않죠?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는데 여기에서 비율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화면을 크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160%로 설정을 하고 작업하고 있는데 보통 100% 기본값으로 되어 계실 거예요. 자, 100%로 줄여서 여러분 화면과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작업하셨던 내용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 작성했고 그림 기능을 이용해서 결제란 작업도 했고 표 넣고 서식 설정하고 여기 안에 다 함수식 문제도 풀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 설정도 다 되었고 그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완성되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1작업에 대해서 내용이 끝났으니까 제2작업으로 갈 건데 자, 제2작업으로 갈 거예요. 제2작업 탭 클릭 한번 해주세요. 제2작업 탭 클릭. 제2작업 탭 클릭.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160%로 해놨기 때문에 좀 칸이 커 보이는데 100%로 줄여서 여러분 화면과 같이 보여드릴게요. 100%로 줄여서 자, 이 화면이죠.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제2작업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하려면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줘야 돼요. 자, 데이터를 어디서 복사해 올까요? 네, 제1작업에서 복사를 해와야겠죠? 자, 제1작업 화면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붙여 넣을 거예요.
제1작업에서 붙여넣은 작업을 다시 제2작업으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목표값 찾기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단축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단축키 보시면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로 C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죠. 컨트롤 C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는 세트로 쓰이는 단축키인데 컨트롤 C, 컨트롤 V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키보드에서 확인하셨으면 엑셀 파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셀 파일로 돌아오셔서 지금 저는 제2작업으로 선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고 제1작업으로 가서 컨트롤 C 할 영역을 찾겠습니다. 자, 제1작업 돌아갈게요. 제1작업 탭 클릭. 1작업 탭 클릭했어요. 자, 제1작업에서 목표값 찾기를 위해 데이터를 복사를 할 건데 데이터 복사는 어디를 하냐 하면 B열 사행부터 B열의 사행부터 관리 코드 셀부터 H열의 12행 셀까지 2012년 12월 8일 12월 8 셀까지 자, 관리 코드부터 12월 8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범위를 설정을 해주세요. 범위를 이렇게 영역 선택을 하세요. B열 사행부터 B열 사행 셀부터 H열 12행 셀까지 영역 설정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할 거예요. 컨트롤 C 뭐예요? 복사하기예요. 그죠? 자, 컨트롤 C 누릅니다. 컨트롤 C 했더니 자,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테두리가 변했네요. 확인해 주시고 자, 컨트롤 C 하셨죠? 컨트롤 C 하셨으면 이번에는 제2작업으로 갈 거예요. 제1작업 화면에서 제2작업 탭 클릭하시고 제2작업 탭 클릭하세요. 자, 제2작업 탭 클릭합니다. 제2작업 탭 클릭. 자, 제2작업으로 왔어요. 제2작업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단축키는 무엇이에요? 컨트롤 V였어요. 컨트롤 V. 키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컨트롤 키, V 키. 아까 보여드렸던 컨트롤 키, V 키. 컨트롤 키, V 키.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엑셀 파일 돌아가서 자, 붙여넣기를 할 건데 제2작업에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제2작업 탭 선택하시고 어디에다가 붙여넣느냐 하면 중요합니다, 여러분. B열 2행셀에 할 거예요. B열 2행셀. 자, B열 2행셀에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여기 B열 2행셀 선택하시고 B열 2행셀을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자, 저도 컨트롤 V 하러 갑니다. 화면 돌아가서 컨트롤 V. 자, 붙여 넣어졌나요? 붙여 넣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붙여 넣으신 상태에 B열 2행셀에 붙여 넣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 아이콘 보이세요? 여기 아이콘 확인해 주세요. 여기 아이콘에서 자, 붙여넣기 목록 단추가 있어요. 여기 작은 목록 단추 있죠? 여기 있는 작은 목록 단추 자, 클릭합니다.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해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번 찾아볼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없는 경우에는 어디서 찾으시냐면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를 보세요. 자, 붙여넣기가 따로 있어요. 붙여넣기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볼게요. 작은 목록 단추 눌러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여기에서 찾아주세요.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시고 어떤 탭이냐면 홈 탭에 있습니다. 홈 탭. 홈 탭에 작은 목록 단추 붙여넣기에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작은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해 주세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하러 갑니다. 클릭. 자,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에서 저희는 열 너비를 선택할 거예요. 열 너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열 너비 선택해 주세요. 열 너비 선택. 열 너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열 너비 선택하러 갑니다. 화면 돌아가서 열 너비 선택,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열 너비 선택해서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저와 같은 화면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열 너비가 조절이 된 거거든요. 열의 너비가 조절이 된 상황에서 이제 2행과 3행의 머리끝 사이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할 거예요. 이 높이를 조절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행과 3행 사이에 머리끈을 여기가 머리끈 부분이죠. 여기는 열의 머리끈, 여기는 행의 머리끈이잖아요. 자, 행의 머리끈 2행과 3행 사이에 머리끈 부분에 사이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 따닥 해주세요. 그러면 행의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하러 갈까요? 자, 너비 사이에 머리끈에서 따닥 해주시면 머리끈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머리끈 조절까지 끝나셨으면 이번에는 서식 지정을 할 거예요. 서식 지정을 할 건데 자, 문제는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의 영역을 병합해서 수익금의 전체 평균을 입력하고 H11셀 영역에 전체 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제를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이 형식을 가져가서 보여드릴게요. B열 11셀부터 G열 11 지금 글씨가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화면을 키워서 보여드릴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렇게 구할 겁니다,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구할 건데 조건을 보시면 B열 11셀부터 G열 11셀에 대해서 병합을 하고 수익금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다. 그 다음에 H 11셀에 그 수익금 100만 달러 여기죠? 이 셀의 전체 평균을 구한다. 자, 평균을 구하는 함수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고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을 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건에서는 B열 11행부터 G열 11셀까지를 선택해서 병합을 진행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병합을 먼저 해볼까요? B열 11셀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셀부터 어디까지? G열 11셀까지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병합을 진행하여라. 자, 한번 해볼까요?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이렇게 영역 설정을 하시고 B열 11셀부터 G열 11셀까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가운데 맞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아까 셀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선택되어 있던 부분들이 다 병합 처리가 되어서 한 칸이 되었어요. 그죠? 자, 여기에 셀이 병합되면 무엇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나요? 수익금 평균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을 입력한다. 자, 병합까지는 과정이 끝났고 그러면 여기 진행하면 되죠? 자, 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병합한 셀에 입력하겠습니다. 수익금 100만 달러의 전체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시고 자, 이번에는 목표값 찾기에 필요한 평균을 계산을 할 건데 어디에다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나요? 문제에서는 평균 값을 H11셀에 작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H11셀 한번 찾아볼까요? H열은 여기 있고 H열 자, 11행은 여기 행이에요. 그죠? 여기가 11, 여기가 19니까 여기가 11행이에요. 11행에 자,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 작업을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H11셀 선택하시고 목표값 찾기에 필요한 평균을 계산을 할 거예요. H11셀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이 여기죠? 수식 입력줄에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세요. 함수 삽입 버튼 클릭. 자, 목표값 찾기에서는 여러분 에버리지하고 디에버리지가 두 함수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에버리지 함수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디에버리지는 아직 안 배웠죠? 제가 순서가 되면 차례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에버리지 함수로 구할 건데 함수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써서 구할 건데 H11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셔서 직접 등호 입력해서 에버리지라고 써서 구할 수 있지만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하러 갑니다. 클릭. 자, 함수 마법사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네, 에버리지라고 써주면 되죠? 에버리지 입력하세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에버리지 함수를 여기다가 입력해서 검색하면 되겠죠? 자, 에버리지
에버리지 입력하시고 검색. 자, 그러면 함수 선택에서 에버리지 검색 내용이 나왔어요. 자, 에버리지 함수 선택 나왔으면 자, 확인 눌러서 다음 대화 상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함수 인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버리지 함수에 대해서 자, 인수로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인수로서 자, 에버리지 함수 다시 볼까요? 자, 에버리지 함수 사용 예시와 형식을 같이 보시면 자, 에버리지 다음에 셀 영역이 오고 예시를 들어서 이런 셀 영역이 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엑셀 파일에 들어가셔서도 저희는 인수로서 들어갈 범위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범위는 어디가 오면 될까요? 수익금 100만 달러, 수익금의 전체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자, 여기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범위 설정하러 갈게요. 여기 클릭하시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수익금의 100만 달러를 구할 거니까 수익금 100만 달러를 구할 거니까 F열의 3행부터 F열의 3행부터 217셀부터 F열의 10행까지 F열의 3행부터 10행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함수 인수 창에 드래그해서 자동으로 입력되죠? 이 부분에. 자, 한번 하러 갈까요? 드래그해서 217셀부터 163셀까지 F열의 3행부터 F열의 10행까지 입력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확인 단추 누를까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입력되었죠? 함수 인수로서 영역 들어갔고 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확인 누르러 갑니다. 확인. 그러면 자, HR 11셀에 아까 선택한 셀에 801이라고 평균이 구해져서 들어왔어요. 자, 평균이 계산되셨으면 이번에는 가운데 맞춤을 해볼게요. 자, 가운데 맞춤은 홈 탭에 자, 지금은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죠. 이제 가운데 맞춤을 하러 갈 거예요. 홈 탭에서 자, 홈 탭에서 자, 글꼴 그룹이 있습니다. 글꼴 그룹. 죄송해요. 맞춤 그룹이 있어요. 맞춤 그룹. 여기 맞춤 그룹.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설정해 주세요. 가운데 맞춤 클릭. 자, H11셀은 함수를 계산 결과가 그 회계 서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을 하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화는 없지만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서 여기를 선택해 놓으셔야 되고 자, 변화는 그 회계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변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채점과는 무관하지만 변화가 없어도 가운데 맞춤은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맞춤 하러 가겠습니다. H11셀이죠. H11셀 선택하고 가운데 맞춤 선택. 자, 변화는 없어요. 가운데 맞춤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에 명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홈 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맞춘 그룹에서 가운데 설정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왜 가운데 맞춤이 했는데도 변화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회계 서식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제1작업 여기 할 때 회계 서식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이 안 되어 있지만 명시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점. 자, 이번에는 테두리 작업을 할 겁니다. 테두리 작업을 할 건데, 자, B열 11생부터 B열, 자, B열, 여기가 B열이죠? B열에 11셀부터 B열 11셀부터 아이고, H네. B열 11셀부터 자, H열 11셀까지 H열 11셀까지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자, 테두리 작업할 거예요. 테두리 선택하셨어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홈 탭 있죠?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작업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죠? 테두리에서 자, 작은 목록 단추 한 번 클릭해 볼까요? 목록 단추 클릭. 자, 목록 단추 클릭하러 가겠습니다. 목록 단추 클릭. 자, 그러면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서 저희는 모든 테두리를 선택할 거예요. 모든 테두리 선택. 자, 모든 테두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테두리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목표값 찾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자, 목표값 찾기를 위해서 저희는 컨트롤 C 제1작업에서 컨트롤 C를 했다. 그 다음에 제2작업 탭을 클릭해서 컨트롤 V를 하였다. 컨트롤 V를 하실 때는 B열 이행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컨트롤 S에서 저장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